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분홍빛 진달래꽃에 이어 부천 지역 봄꽃축제의 두 번째 막이 이번 주에 오릅니다. 바로 봄꽃축제의 주인공 벚꽃인데요. 이번 주 꽃놀이 전 날씨는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수도권 벚꽃 명소로 이정화 기자가 미리 안내합니다. 부천 상동 호수공원. 산책길을 따라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미 활짝 핀 꽃도 아직 제 자태를 뽐내지 못하는 꽃도 있습니다. 꽃샘추위 영향으로 예년보다 쌀쌀했던 봄 날씨 탓입니다. 부천의 대표 벚꽃 명소인 도당산도 비슷합니다. 개화율은 이제 80%. 보이는 것처럼 도당산 벚꽃의 상당수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유독 늦은 개화입니다. 지난해 4월 6일 열렸던 벚꽃축제는 일찌감치 일정을 일주일가량 미뤘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예정된 이번 주 후반이면 대부분 다 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이른 벚꽃 감상에 나섰습니다. 봄이 돼서 벚꽃 활짝 펴서 좋아요. 작년보다는 덜 폈네요. 그래도 요새 또 불안하잖아요. 근데 살짝 좋죠. 아유 좋죠. 시원한 바람에 꽃들도 만발하고 이게 봄 기운 아니겠습니까? 봄이라 여기 도당산 축제도 하고 벚꽃도 유명하대서 저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남편이랑 이렇게 꼭 왔습니다. 다만 도당산 벚꽃축제 개막일인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내리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날씨가 상충객 발걸음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늘봄 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늘봄 안심 도우미를 확대 배치합니다. 올해부터 늘봄 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44개 학교에 118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공무원 연금공단과 협력해 95개 학교 151명의 인력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교육청은 늘봄 안심 도우미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늘봄 학교 실무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인력풀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1조 7,39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차 추경보다 664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김포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사업에 376억, 경제 분야 19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15억, 노후시설 개선과 재난예방 사업에 85억 원, 교통 분야 227억 원, 문화체육 분야 26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평경찰서는 계양경찰서 A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B 경위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4시 50분쯤 부평구 청천동 주거지에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집을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과정에서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B 경위는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B 경위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최근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적합지 관련 연구 논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언론에 홍보한 것과 유력 일간지 한 페이지 전면에 계약 없이 김포시의 기사형 광고가 나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간에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시민 염원을 담은 것이니 김포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홍보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인 것처럼 다룬 기사형 광고가 계약 없이 유력 일간지에 나간 경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로 김포시가 확실한 우위를 재입증했다며 연세대 연구팀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김포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해당 연구 논문에서 김포시가 다른 경쟁 도시들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의 논문에는 오히려 유치 경쟁 중인 인천 서구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연구팀 책임자도 김포시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포를 최적지라고 했다는 거는 본인들 자의적인 해석인데 적지는 베스트가 아니라도 꼭 적절한 곳이 될 수 있는데 최적지라는 거는 그 적지들 중에서 이제 베스트라는 게 최적지라는 얘기인데 최적지는 보니까 본인들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렇게 쓴 거 같고.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를 보도하자 김포시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주나 동두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 점수가 나와 시민에게 알렸을 뿐 타 후보지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포의 유리한 내용만 골라 홍보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에 행정 PR을 가르치는 학계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은 정확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거기서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의 여지를 두고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비윤리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의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철저한 과학적 조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모든 정보를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챗GPT에 연세대 연구팀의 논문 결과와 김포시의 관련 보도자료, 행정 PR 내용을 그대로 넣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김포시 보도자료 행정 PR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택적 해석입니다. 연구 결과 김포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김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타 지역과의 비교를 생략한 것입니다. 경쟁 지역과의 상대적 위치를 무시하고 유리한 정보만 발췌해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투명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보도자료의 본질적 목적을 혼동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희망을 주기보다 사실 기반이어야 하는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가 행정 PR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사실 왜곡과 허위, 과장과 편파 보도 등으로 시 뉴스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2회 이상 게재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시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든 바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와 사실을 왜곡하는 행정 PR 기관이 언론사의 사실 왜곡을 판단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의 이런 업무 규정은 출입 등록을 취소한 언론사에게 행정 광고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기도 해 시민 세금으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허위, 왜곡 허위 보도로 2회 이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재 시 출입 등록을 말소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이것을 홍보비를 빌미로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언론들을 줄 세우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김포시는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인 것처럼 다룬 기사형 광고가 계약 없이 유력 일간지에 실린 경위를 묻는 보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 시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 날 행사에서 대선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빠른 시일 내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주 중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노동자들이 인천시의 복합문화레저시설 건설 계획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매립지 내 복합문화레저시설 건설을 통해 그동안 매립지로 고통받아온 인천 시민을 위한 개발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알린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천시의 공사의 실무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승마장 부지 16만 9,990제곱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입해 아쿠아리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신설 변경합니다. 시는 최근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하고 4개 노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시내버스는 서구 3개, 부평구 1개, 영종도 2개 노선입니다. 영종도 노선 중 하나는 올해 말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서구 성남동에서 청라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며 또 다른 노선은 루원시티에서 청라를 거쳐 영종 하늘도시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구 신설 노선은 검단신도시, 경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지역을 운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폐섬유, 폐의류 취급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도특사격은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적발된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미신고 폐기물 처리 영업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의 한 업체는 관해광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해 기름걸레를 제조했는데요. 광주시의 한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해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 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인성으로 크는 우리라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내년 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을 주축으로 연구위원을 꾸려 교과서 내용과 성취 기준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초등 인성 교과서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내에서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등과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단속에서는 호객 행위와 승차 거부, 장기 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 외국인 모두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전기 이륜차 360대를 보급합니다. 시는 올해 5억 7,600만 원을 들여 상반기 200대와 하반기 160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보급 물량 200대는 일반 92대, 배달용 72대, 우선순위 36대로 배정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할 경우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 등록 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종료합니다. 인천시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 10월 완성을 목표로 공간정보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에서 처음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분야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정보와 육아, 교육 정보, 침수 화재 등 안전 정보와 같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